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2022년 이민년, 새해를 맞아 많은 계획들 세우실 텐데요. 헬로 이슈 토크에서도 새해 우리 지역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자치단체장을 모시고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시정, 오늘은 정하영 김포시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시장님 오랜만에 또 이 자리에서 뵙는 것 같은데 새해 좀 좋은 꿈 꾸셨습니까? 이런 꿈을 꿨으면 좋겠다 했는데 직접 꿈은 꾸지 못했고요. 뭐 지인분이 네. 제 꿈을 대신해서 네. 멋진 글자 하나를 좀 적어 주셨는데 어떤 글자였습니까? 멋진 한 서체로 네. 맹오첨익. 어떤 뜻이죠? 그 용맹한 호랑이의 날개를 달다라는 뜻입니다. 네. 제가 이민년 호랑이 띠입니다. 네. 그래서 의미 있는 2022년도고요. 제 호랑이의 네. 날개를 다는 것뿐만 아니라 네. 김포시가 날개를 달고 좀 도약할 수 있는 그러한 좀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정말 큰 의미를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성과부터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헬로TV와 함께 하신 분들이라면 지난 한 해 김포시가 얼마나 이렇게 바빴는지 잘 아실 텐데요. 김포시에서도 지난 한 해 10대 성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대학병원 유치 협약, 그리고 GTX 김포노선, 대형 쇼핑몰 유치, 그리고 김포FC 우승까지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지난 한 해 시장으로서 가장 뿌듯한 성과가 있었다면 어떤 걸까요?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10대 성과 다 의미 있는 사업들이었고요. 어느 것이 가장 의미 있었냐라는 질문에 네. 그 모든 것들을 해오면서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해서 제 의미를 부여하자면은 많은 시민들께서 이 사업이 되고 있는 거야? 이 사업을 통해서 김포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거야? 라는 네. 그런 좀 걱정과 우려들 많이 하시거든요. 오늘 2022년 새해를 맞이해서 김포 시민들에게 김포시가 선정한 10대 성과, 그 외에 뭐 풍무동의 도축장 이전에 의해서 김포 공원묘지 이전하는 것을 포함해서 네. 모든 것은 다 정상적으로 행정 절차가 이행되고 있다. 이것이 가장 큰 의미인 것 같아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차근차근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상황부터 좀 챙겨보죠. 김포의 상황은 좀 어땠습니까? 지난 11월 이후부터 확진자가 급증해서 네. 많이들 걱정들 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김포시 총 확진자가 7,000명 정도 됩니다. 네. 이 7,000명 확진자 중에서 50%가 지난 2021년 11월, 12월 두 달 만에 확진자가 많이 발생을 좀 했고요. 네. 자가격리 그리고 역학조사, 요즘은 재택치료 이 부분에 모든 방역 인력들이 좀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행정 인력 한 50명이 보건소에 파견돼서 이 방역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네. 임시생활시설에 5명, 그리고 자가격리에 한 1,000여 명, 그리고 재택치료가 한 143명이 있는데 이제 재택치료로 전면 전환되면서 이 재택치료와 관련된 체계적인 준비를 현재 좀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좀 확진자가 많았다, 그래서 우려스럽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요? 좀 확진자가 늘어나게 된? 다 아시는 것처럼
11월 달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완화하고 위드 코로나에 시행을 했던 것, 네. 그리고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가정 생활이 많은 밀폐된 공간에서의 활동들, 네. 그리고 예방 백신 접종이 채 되지 않는 그 어린이들, 이곳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하루에 80명에서 100명까지 나오게 되는 아주 유중한 상황도 저희들 목격을 했고요. 또 한 가지 김포시의 확진자가 많이 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전체 확진자의 평균 한 23%, 25%가 네. 김포 거주 시민이 아닌 타 지역에서 김포에서 검사를 받고 확진받은 사례가 있어서 네. 김포시 확진자가 순간적으로 많이 급증했던 것을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뭐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면서 지자체에서도 상당히 고민이 좀 클 것 같습니다. 특히 의료시설 대응 체계에 대한 고민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준비를 하고 계신지요?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2021년 6월 달에 지역의 뉴고려병원이 네. 거점 병원으로, 또 지난해 12월 31일에는 재택 치료가 네. 또 위중증이 급증하다 보니 정부 차원에서 김포 우리병원을 전담 거점 병원으로 선정을 하게 됐고요. 네. 또 히지메드 병원도 동참해 주고 있고요. 재택 치료가 다수를 차지하다 보니 방역 체계조차도 거기에 맞춰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재택 치료 전담 추진단을 김포시는 구성을 하고 있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거점 병원들, 119, 또 사설 구급대, 이런 좀 단체와 기관들하고 협력 체계를 긴밀하게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것을 통해서 24시간 비상 대응 체제를 지금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분위기를 바꿔서 좀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포는 참 역동적인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외국인을 포함하면 벌써 지난해 말에 50만 인구를 넘었습니다. 올해 전국에서 18번째 대도시에 진입할 예정인데요. 내년부터는 대도시 특례도 받습니다. 특례를 받으면 어떤 점이 좀 크게 달라질까요? 시민들이 좀 와닿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앵커께서 김포에 대해서 참 많이 아시잖아요. 네. 1998년도에 김포시가 13만의 인구를 돌파하면서 도농복합도시로 승격을 했습니다. 네. 2011년도에 김포 한강 신도시에 본격적으로 시민들이 입주해 오기 시작했죠. 지난해 10월에 드디어 50만을 돌파하게 됐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50만 대도시 특례시는 그동안 경기도에서 처리했던 그 사무를 김포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더 예를 들면 지방자치법에서 42개 사무에 대해서 시가 추진할 수 있게끔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공사공단 설립과 운영에 관한 것, 그리고 도시계획 사업을 하면서 실시계획 인가를 김포시가 할 수 있는 부분들, 또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 또 특례시가 됐을 경우에 국실 사업소를 1개 이상 더 조직 개편할 수 있는 부분,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 사무를 경기도에서 풀어갔던 것들을 시가 주체적이고 독립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것이 좀 가장 특례시가 갖고 있는 어떠한 권한이 아닌가 싶습니다.
행정 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그렇죠. 시민들에게도 또 어떤 그런 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 규모도 조금 커진 만큼 행정 구역도 달라지지 않습니까? 시민들께서는 그 부분을 많이 기대를 하실 텐데요. 실제로 50만 대도시 특례에서 시민들이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 네. 일반구 그렇죠. 설치입니다. 네. 50만이 넘으면 일반구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갖추기 때문이죠. 그동안 용인이나 화성 등에서 일반구를 설치하기 위한 요구와 신청을 중앙정부에 꾸준히 해왔습니다. 네. 하지만 행안부가 2008년 이후에 일반구 설치를 승인한 적이 한 건도 없어요. 네. 그런데 2021년도 중반기에 용인과 화성시에서 신청한 일반구에 대해서 좀 행안부가 그러한 검토 사항을 좀 마련해서 보내봐라 네. 라고 하는 이전의 입장하고는 틀린 좀 전향적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김포시도 뭐 공식적으로 시민들에게 말씀은 드리지 못했지만은 네. 50만 대도시가 되었을 때 일반구 설치 아니면 읍면동의 행정 체계를 어떻게 개편해야 되는 것인지 그 현재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한 것인지 광역동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유리한 건지에 대한 부천시와 같은 사례네요. 네. 전체적인 조직 개편에 대한 용역을 네. 좀 2022년도에는 좀 본격적으로 준비하려고 합니다. 김포시를 흔히 젊은 도시라고 부릅니다. 뭐 평균 나이가 30대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젊은 층이 살기에 어떤 점이 좀 좋은지 또 앞으로 어떤 점을 좀 발전시킬 계획이신지도 잠깐 언급을 해주시죠. 아시는 것처럼 경기도의 평균 연령이 41세입니다. 전국에서 젊은 도시, 광역시죠. 김포시는 그것보다 더 젊은 39세고요. 네. 실제로 인구가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는 김포 한강 신도시의 평균 연령은 35세입니다. 네. 젊다 이렇게 젊은 도시는 전국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고요. 네. 김포는 젊은 도전하는 청년 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동안 청년 기본 조례, 또 청년 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또 후계 농업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 법규를 제정을 해서 청년들이 도전하기 좋은 도시의 기틀들을 좀 마련을 좀 했고요. 네. 실제로 김포시는 그동안 청년들의 일자리 또 어떤 결혼과 출산 모든 것들에 대한 좀 토론의 공간인 청년지원센터 창공을 사업부무 두 개소에 개소를 해서 네. 그 커뮤니티를 잘 활용한 청년들의 문화를 좀 만들어 가고 있고요. 네. 최근에 좀 인기 있는 것이 코로나19 상황이다 보니까는 우리 청년들이 졸업하고 또 다 자라서 부모님들한테 용돈 받기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청년 어떤 자격증 응시료에 네. 대한 부분들을 시가 지원하고 있고요. 또 면접 보러 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옷장 사업을 해서 뭐 이게 정장을 대여하는 그런 부분들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직을 원하는 청년들에게는 멘토를 이렇게 좀 붙여서 처음부터 끝까지 청년들의 어떤 취업과 구직에 대한 것들을 지도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청년들이 창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시험을 보기 위해서 어떤 사무 공간이 좀 필요한데 네. 운장동 환승센터에 공유 오피스를 만들어서 주로 이제 청년들이 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유 오피스를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이 자리에서 뭐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
김포는 주택 사업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네. 한개소의 도시개발 사업 내에 청년 신혼부부 주거 공급을 위해서, 주택 공급을 위해서 경기도가 추진하는 기본주택, 또 누구나 집 프로젝트, 네. 이 부분들을 시범적으로 한 2,300여 세대를 좀 계획하고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기대가 되는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사안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시정에서 늘 1순위로 꼽히는 게 교통 문제입니다. 김포 도시철도를 통해 비약적인 개선을 가져왔지만 앞서 언급한 대로 인구가 늘면서 여전히 교통 환경은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서부권 광역급행철도와 더불어서 관심이 쏠리는 게 또 5호선, 서울 5호선 추가 검토 사안인데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준비하고 있고요. 준비도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광역교통 시행 계획에 광역급행철도 김포 장기에서 네. 부천 종합운동장을 거쳐서 서울, 여의도, 용산 직결되는 그 노선이 신규 사업으로 됐고요. 네. 인천 지하철 2호선도 김포 북변을 거쳐서 고양으로 넘어가는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반영이 돼서 지난 2021년도는 김포에서는 이 광역철도에 대해서는 정말 시민들의 노력과 정치권이 협력을 해서 정말 대단한 성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시민들께서 가장 많이 요구하고 계시는 서울 5호선 김포 연장이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 마지막에 네. 추가 검토 사업으로 반영된 것 또한 그래도 부족하나마 성과가 아닌가 싶고요. 이 5호선 김포 연장과 관련돼서는 그 당시 광역교통 시행 계획과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서 발표의 전제 조건으로 붙였던 경제적 타당성 확보, 네. 그리고 인근 지자체 간의 협의 이 두 가지를 조건으로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네. 추가 검토 사업으로 결정된 서울 5호선의 경우 광역교통 시행 계획의 신규 사업으로 반영시켜야 되는 절대절명의 숙제를 저희가 안고 있고요. 광역교통 시행 계획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그 계획이 5년 단위로 수립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 검토 사항이라고 하는 것이 조건으로 붙였던 네. 경제적 타당성과 인근 지자체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변경 계획이 가능해서 네. 추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굳이 5년까지 가지 않아도 그 이전에 그 두 조건을 충족하면 추진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두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고요. 지자체 간 합의를 위해서는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 발표됐던 7월 이후에 서울시, 인천시 그 관계 기관들하고 네. 지속적으로 협의를 좀 해 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업 타당성 확보를 위해서는 지난 9월에 김포시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지난 12월 달에 광역철도에 대한 타당성 조사 그리고 전략계획 수립 용역이 발주가 됐습니다. 결국은 국토부가 대강위가 인정할 수 있는 확실한
경제적 타당성을 준비를 해서 빠르게 시행 계획 변경을 요구하고 그것이 추가 검토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이야기가 많아서 조금 더 속도를 내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일산대교 문제도 한번 보죠. 무료 통행을 했다가 다시 유료화가 됐는데 지자체가 함께 좀 대응을 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좀 대응을 하고 계신지. 결국은 두 차례의 공익 처분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아쉽게 통행료를 다시 징수하게 되었는데 네. 이제는 본안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 판결에 의해서 일산대교 무료화가 결정되기 때문에 경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인근 김포시, 고양시, 파주시가 이 본안 소송에 철저하게 준비하는 길밖에는 지금의 대안은 없다. 그래서 소송 준비에 좀 만전에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좀 눈길이 많이 쏠려 있는 만큼 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인하대병원 유치 협약도 또 성과로 보셨는데 양해각서를 체결한 만큼 올해 좀 거쳐야 할 절차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과정들이 남아 있습니까? 인하대하고의 MOU를 체결한 이후에 김포시를 대신해서 김포도시관리공사가 인하대와 인하대병원 측하고 네. 실무 협의를 계속해서 진행해 왔고요. 이제 인하대와 인하대병원이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에 설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풍무역세권 사업도 많이 연관되어 있어요. 네. 다행스럽게도 지난해 12월 31일 날 실시계획 인가를 승인받아서 이제 풍무역세권 사업도 착공을 준비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지난해 맺었던 MOU 그 이상의 네. 후속 협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몇 개월간 실무 협의를 진행해 왔고요. 네. 가급적이면 올 1월이나 2월 중순 안에 추가 협약을 지금 맺게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만전에 기하고 있고요. 덧붙여서 2024년도 착공에 차질 없이 진행되는데 그 이전에 인하대와 김포시가 교육, 의료, 산학 협력에 대한 그러한 협력 사업들을 같이 좀 모색하는 것으로 합의를 해서 2022년도에는 김포시의 영재교육원이다 아니면 지역의 중소기업들에 대한 어떠한 컨설팅 및 그러한 자재 공동 이용 등 또 의료 봉사활동 등 이런 것들도 사전에 진행해 가면서 대학병원 설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병원 유치뿐 아니라 또 대형 쇼핑몰을 유치하는 계획도 또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참 복합 쇼핑몰이 없었다 이런 지적들이 많았는데 2026년이면 준공이 된다고요?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실제로 걸포 4지구 사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네. 걸포 4지구의 행정 절차가 정상적으로 또 빠르게 진행되면 그 일정을 맞출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풍무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이 실시계획 인가가 승인받고 나서 탄력을 받고 나가듯이 네. 이 걸포 4지구도 실시계획 인가를 2023년도까지 목표로 저희들이 좀 구상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일정대로 추진된다면 아마도 2026년도 신세계 프라버티아하고 진행한 커뮤니티 복합 쇼핑몰 또한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행정 절차에
좀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개발 사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논란도 좀 있었습니다. 사후 종합운동장 부지 개발을 두고 논란이 있었는데 뭐 그 사업 면적의 대부분이 시 소유이기 때문에 공사 단독으로 좀 사업을 하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민관 합동 방식을 고집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사후 종합운동장 개발 사업이 민선 6기에 민간 합동 사업으로 진행하다가 네. 그리고 김포시 김포도시관리공사 단독 사업으로 변경이 됐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네. 2000 이제 김포시 단독 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2020년도 기억으로는 1월 달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방공기업 평가원의 평가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 평가 결과가 타당성이 미흡하다. 지방채 발행 한도를 초과한다. 네. 정책성이 좋지 않다. 이런 것들로 해서 김포시가 독자적인 개발 사업을 가져가는 것이 공식적인 지방공기업 평가의 결과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네. 해서 민간 합동 사업으로 전환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그거를 김포시의회 충분히 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회기에서 결과가 좋지 않았었는데 네. 그러한 것들까지 포함해서 사후 종합운동장 개발 사업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2, 3월경에 추진할 계획이고요. 이 사업이 왜 중요하냐면 구도심에 대한 도시 어떤 재생사업 측면뿐만 아니라 시가 계획하고 있는 스포츠 레저 타운에 그리고 부족한 청사 부족에 대한 민원 청사 건립 계획, 또 주차장의 문제, 또 장기동 의료 용지에 대학을 유치하는 그 모든 사업과 이 사업이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사업이 차질이 생기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모든 사업들의 차질을 좀 가져오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다시 한번 좀 심사숙고해서 저희들이 좀 접근을 하게 되면 좀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중요한 질문일 것 같습니다. 올해 대선도 있지만 지방선거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이 가능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재선에 도전하실 예정이신가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임기 4년 동안 민선 6기에서 마무리 짓지 못했던 많은 민원 사업들을 정리하느라 시간이 많이 갔고요. 또 지금 앵커하고 대화를 나눴던 그 많은 사업들을 마무리 짓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다. 정말 또 하고 싶은 것은 지역이 편중된 그러한 도시 성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김포 전체 5개 면을 포함한 모든 지역의 그 균형 발전을 정말 해보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이 한강을 끼고 있는 김포가 이 한강을 통해서 한강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한 새로운 어떤 로드맵을 제가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도전을 할 어떤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이야기까지 저희가 잘 들어봤고요. 짧은 시간 여러 이야기 나눠주신 점 시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초대해 주신 LG 헬로비전에게 감사드립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헬로 이슈토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